자, 제일 앞에 3페이지 바다와 나비부터 해보자. 이거는 많이 봤던 작품이지. 바다는 나비를 바라보고 있지. 청자는 거기 따로 없지. 바라보는 대상은 나비인데, 나비는 여기서 뭐 지식인을 의미한다라고 그래. 어떤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는 지식인을 상징을 하고, 이 나비가 이제 어때? 바다를 동경하는 거지. 나비가 생각하기에 바다는 어때? 바다는 어떤 그 희망의 공간, 어떤 생명의 공간,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는 뭐야? 냉혹한 현실이지. 이제 가혹한 현실. 이 정도는 좌절감, 연민 같은 거지.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간접적으로 나타나. 이거를 이제 나비의 상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지. 이 나비의 상처를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해. 그리고 주제는 자,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그는 여기서 나비를 의미하지. 이 나비는 의인화돼 있지. 그리고 요거 이제 화자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청자도 표면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미지 상황묘사 위주신데, 상황묘사 위주지. 이미지도 어느 정도 나타나긴 하지만, 자, 수심은 여기서 어떤 냉혹한 현실을 상징해. 냉혹한 현실. 냉혹한 현실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흰나비는 이제 순수한 존재, 이제 어떤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는 지식인, 이렇게 보지. 이 나비는 도무지 바다, 냉혹한 현실이지. 냉혹한 현실이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흰나비와 바다는 색채 대비지 서로. 얘와 얘는 서로 색채 대비를 이루어.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때? 여기는 순수함이 부각되고 여기는 어떤 냉혹함이 부각되는 이런 효과가 있지.
청무밭인가? 청무밭은 이제 그 생명의 공간, 그 나비가 동경하는 공간, 나비가 동경하는 공간, 생명의 공간 이런 건데 이제 착각한 거지. 바다를 착각한 거지. 바다를 착각해서 청무밭인가에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어린 날개라는 건 여기서 순수함, 연약함을 나타내지. 순수함, 연약함이 물결에 젖어서 물결은 현실의 가혹함을 의미해. 현실의 가혹함에 젖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공주는 이제 연약한 존재지. 보통 공주, 연약한 존재. 지쳐서 돌아온다. 좌절감이 나타나. 좌절감.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픔. 꽃이 피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제 생명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지. 생명력을 상실한 냉혹한 공간이지.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이거는 좌절된 모습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했지. 좌절된 모습을 공감각적으로. 공감각 뭐야?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원래 뭐야? 시각이지. 시각을 어떻게 했어? 시리다. 촉각화로 표현했지. 공감각이 쓰였어.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식인의 좌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그래. 나비에 빗대어가지고. 됐지? 질문. 그 뒤에 세 문제부터 딱 풀어보자. 13페이지 참깨를 살면서. 요거는 이제 화자가 나지. 할머니와 참깨를 털고 있지. 청자는 따로 없고 보면 독백체 독백체겠지. 바라보는 대상은 참깨를 터는 일이야. 이거를 통해서 뭐를 깨달아? 인생의 진리, 삶의 순리를 깨닫지. 그래서 정서는 깨달음. 뭐와 뭐를 대비시켜? 여기에서 나와 할머니를 대비시키지. 나는 조급함이 나타나는데 할머니는 이와 대비되게 어때? 어떤 그 슬슬슬슬 순리에 따르지. 그리고 이거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얻는 이 대비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야? 과유불급. 서두르지 마라. 충동적이지 말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지. 참깨 털어봤니? 털어봤어? 네, 시골에서 한번. 응, 시골에서. 참깨 이렇게 말리거든? 참깨를 이렇게 키우고 나면은 이제 들깨, 깻잎은 이제 들깨에서 나온 거고 참깨는 이렇게 잎에가 여기다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 씨 같은 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끝에 이렇게 좀 매달려 있거든? 그러면 저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털어. 터는데 이제 너무 세게 털면 어때? 그 깨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말린 그 가지가 같이 떨어지지. 살살 털어야 깨만 해서 하는데 아니면 나중에 다 주워내야 되지. 가지 같은 거. 해봤어? 네. 한번 내려봤어. 한 번 해봤어? 그래서 너무 세게 털면 안 되고 적당히 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지. 근데 재밌어. 털다 보면 툭툭 하면 툭 떨어지거든. 이렇게 뭐 하나 깔아놓고서. 튀어가지고 혼났었어. 응? 다 튀어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보면 상근을 내린 밭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참깨를 터는 거는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지. 깨달음을 얻는 계기.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나와 대비되는 존재지. 나와 대비되는 존재. 여유롭고 느긋한 존재지. 슬슬 막대기질 한다는 건 순리에 따르는 삶을 상징해. 순리에 따르는 삶.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이제 조급하고 충동적인 존재로 나와. 조급하고 충동적인 나는 한 번에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 힘을 더한다. 연이어 털어낸다. 정신없이 털다가 이거는 이제 성급하고 충동적인 행위지. 성급하고 충동적인 행위. 그래서 조급한 행동이고 또 감정을 분출하는 행위이기도 해. 감정을 분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 어려운 쾌감. 왜 그러냐면 억압된 삶 속에서 이제 쾌감을 경험하기 힘들기 때문이지. 억압된 삶 속에서 쾌감을 경험하기 힘들어서 이런 거에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거야. 쾌감이 참깨를 터는 일은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에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쏴쏴 음성상징어지.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경쾌함, 생동감을 나타내지. 경쾌함, 생동감.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갱이들. 도시에서 10년 가차이 살아본 나로선 기가 막혀 신나는 일이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엿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댄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쏴쏴 쏟아지는 것들. 이거는 이제 답답한 내면을 분출하는 것을 의미하지. 답답한 내면을 분출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떨어져서는 안 되느니라 하고 할머니의 가엾은 고종을 듣기도 했다. 모가지까지 떨어져도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참깨를 너무 세게 틀면은 모가지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과욕을 과하면은 아니면 못하고 혹은 서두르지 말고 또 충동적이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교훈이 있는 거지. 됐니? 모르겠는 거. 여기 뒤에 세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35페이지 베르메며. 화자는 나지. 베르메는 베르맨다는 거는 이제 부두가 혹은 이제 뭐 항만 이런 데 있다가 보면은 뭐 부두가 이렇게 생겼잖아. 물이 있고 여기 이제 배가 오면은 이 배를 이제 밧줄로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묶는 거지. 이런 데다가 이 배를 매는 행위라는 게 이런 거지. 그래서 배가 이제 움직이지 않게끔 정박시키는. 정박이란 표현은 맞지 않겠다. 정박은 닷을 내려가지고 이제 멈추게 하는 거야. 이거 배를 묶는 거지. 성자는 따로 없지. 독백해고 있지. 바라보는 대상은 배를 매는 행위지. 아까 참깨를 터는 행위랑 비슷하지. 배를 매는 행위. 이거를 통해서 뭐를 표현한 거야? 아까는 어떤 인생의 교훈 같은 걸 얻었다면 여기서는 어때? 사랑, 이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정서는 역시 똑같이 깨달음이야. 그래서 이 배를 매는 행위와 사랑의 속성은 서로 유사하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때? 이 사랑의 어떤 갑작스러운 시작,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같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리고 배를 매면은 모든 것이 함께 매인다라는 거. 어떤 주변 환경이 모두 어떤 사랑하는 상대와 공유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주제는 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이거는 이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지. 갑작스러운 상황.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밧줄은 사랑 혹은 인연을 상징해. 그러니까 사랑과 인연이 시작되는 거는 어때?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지. 예고 없이. 날아와 나는 화자가 나오지. 표면에 나라고. 뛰어가 밧줄을 잡아 배를 맨다. 배를 맨다라는 거는 사랑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야. 사랑을 시작하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지. 천천히 조용히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예상치 못한 순간과 장소에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했지. 예상치 못한 순간과 장소에서 사랑이 시작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부둣가는 그래서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이면서 깨달음의 공간이기도 하지.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 혹은 깨달음의 공간. 실질적인 공간은 아니지. 비유적인 공간이야.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지. 불가항력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배를 매게 되는 거.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상대에게 사랑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뭔가 우연히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 구름과 빛과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주변 환경.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함께 떠있는 배. 그러니까 사랑을 시작하면 그 모든 환경을 공유하게 된다라는 거지.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즉 사랑하는 사람과 어때? 주변 환경을 모두 공유하게 된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주변 환경을 모두 공유해.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면서 또 그걸 깨닫는 거지.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있다. 이거는 이제 배를 둘러싼 풍경을 표현했는데 이 풍경을 통해서 화자의 설레는 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지. 화자의 설레는 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어. 이제 배가 울렁거리면서 떠있는데 이건 화자의 울렁이는 심리, 설레는 심리를 표현했다는 거 봐. 모르겠는 거. 괜찮니? 옆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자.
49페이지 별을 곱다. 이거는 화자는 지하철 환승역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지 표면에 나오지는 않아. 우리 보통 시에서 뭐 도시인, 현대인이 나오면 거의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지. 일반적인 시랑 좀 느낌이 달라. 그리고 정자 따로 없고 이미지 상황묘사 위주. 바라보는 대상은 이제 지하철 환승역에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 붉은 흙가면이라고 그러지. 흙가면은 이제 무표정을 의미하고 무표정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열정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서로 대비되지.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열정,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 또 정서는 궁금증, 어떤 긍정적인 인식, 또 깨달음 같은 것들이 나타나. 주제는
보자.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되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이거는 이제 화자의 경험이 창작 모티프가 되고 있지. 화자의 경험이 창작 모티프, 창작 계기라는 뜻이야. 창작 계기가 돼. 모두 붉은 흙가면 같다. 붉은은 이제 열정을 나타내고, 가면은 무표정을 의미하지.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원했을까. 불가마는 여기서 지하철 혹은 사회 혹은 삶에 대한 열망을 의미해. 지하철, 사회, 삶에 대한 열망. 사람들이 지하철에 타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불가마라고 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삶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저렇게 만들었다고 보기도 하는 거지. 무표정한 저 얼굴, 무표정한 저 얼굴은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지.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이거는 삶에 대한 의지지. 삶에 대한 의지가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는 이 깊은 땅속, 지하철역 아니지. 지하철역 안을 밀물져가게 하는 힘, 사람들의 이동을 밀물이라고 표현했지. 사람들의 이동, 사람들이 이동하는 힘이 숨어 있을까. 하늘 한 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감화해서 구원해는 분. 별은 여기서 인간을 상징하고, 구원해는 분이라는 건 조물주를 의미하지. 신, 조물주가 있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운명론적 인생관이지. 운명론적 인생관. 그러니까 운명론적 인생관을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선 어때? 사람들의 열정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지. 운명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붉은 흙가면, 이 사람들이 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조물주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보더라도 이게 운명론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과연 맞을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어떤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맞을까 했을 때, 이거와 이거 사이에서 뭐야? 주체적 의지로 살아가는 게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물이 쏟아지듯 몰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나 닿기나 하는지, 이 서리법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운명론적 인생관을 가지고 생각해 보더라도 운명에 의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주체적인 삶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체적인 삶, 각각의 사람들, 주체적인 삶의 의지를 의미해.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서는 볼 수 없는 뜨거운 열정, 내면의 의지, 삶에 대한 의지지. 내면의 의지와 삶에 대한 의지가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이거는 죽음, 무기력을 의미하지. 죽음과 무기력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이제 삶의 열정,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지. 삶의 열정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씩 들어있나 보다. 저로서 10년, 20년, 50년 얼굴을 구워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심장이 굽는 붉은 흙가면인가 보다. 뜨거운 심장은 여기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의미하지.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현대인에 대해서 어때? 이 현대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시지. 보통은 현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되게 많은데, 시에서는 모르겠는 거 괜찮니?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보자. 65페이지 파바과에서 김수영 씨지? 김수영은 이제 후기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그러는데, 화자는 파바과에서 이제 파를 바라보고 있지. 표면에 화자가 나타나진 않고, 청자는 이제 거기 보면은 너라고 나오지만 이 너는 지금 옆에 있지 않지. 실질적으로 청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상황묘사를 주시고, 바라보는 대상은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 서로 색채들이지.
이 색채 대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서로 대비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색채 대비를 통해서 얻는다 이꼴 잃는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잃는다 이꼴 얻는다 라는 거를 알려주지. 어떤 인생의 진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깨달음을 알려주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또 어때?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시야. 정서는 어떤 의지, 깨달음 촉구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 주제는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한 의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명확하진 않아. 김수영 씨가 대부분 그렇듯이 이제 뭔가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 어떤 정서나 주제의식을 나타내는 시라기보단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되게 난해한 시들이 많아. 자, 보자.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삶은 계란의 껍질은 묵은 사랑을 표현해. 묵은 사랑, 오래된 사랑. 묵은 사랑, 이건 과거의 사랑, 낡은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보지.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색채 대비지. 색채 대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의미했어. 또 보아라, 것이다, 단정적 어조, 강한 의지를 나타내지.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이거 반대로 말하면 잃는다는 것은 곧 얻는 것이다 라니까 새로운 사랑을 얻으려면 묵은 사랑을 잃어야 된다 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얻는 게 잃는 것이래. 이게 말이 안 되지. 잃는 게 얻는 것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역설적인데 새로운 사랑을 얻으려면 묵은 사랑을 잃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먼지 앉은 석경. 석경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 돌로 된 오솔길, 그리고 여기서는 유리로 만든 거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거울이지. 왜 그러냐면 이제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움직인다라는 거는 어떤 과거의 추억이 떠오르는 걸 의미해. 과거의 추억이 떠오를 때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어때? 반복되지. 1년부터 3년까지 어때? 반복과 변주를 주면서 강조를 하고 있지. 반복과 변주 혹은 변조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새벽에 준 새벽에 준 조로의 물. 조로라는 거는 뭐야? 물조리개지. 물조리개. 새벽에 준 물조리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자, 이거는 이제 묵은 사랑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지.
묵은 사랑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젖어 있을 때라는 거는 떨쳐내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 계속 있을 때,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여기 어때? 반복과 변주지.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의미 강조, 은유를 형성하고. 됐니? 모르겠는 거. 거기 뒤에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보자. (75페이지) 아마존 수족관.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는 않지. 이제 수족관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여기서는 뭐야? 뭔가 이제 그 물고기 파는 집 뭐 이런 거를 의미하지? 파는 가게. 그래서 아마존 수족관, 수족관의 열대어들을 바라보는 이지. 성자 따로 없고 이미지 상황 묘사이죠. 바라보는 대상은 열대어들이지. 이거는 이제 현대인의 상징이야. 현대인. 어떤 삭막한 도시에 이제 갇혀있는 현대인을 상징하는데, 이 현대인을 상징하는 열대어들을 어때?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뭔가 연민을 느끼면서 여기에 대해서 연민과 비판을 느끼면서도 뭔가 이제 희망적인 상황에 대한 기원 같은 게 나타나지. 생명력 회복을 기원하는 거야. 열대어들이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그러니까 현대 도시인들도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를 해? 시를 선물하지. 시를 선물하면은 이 생명력을 회복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 노란 달, 그리고 프리지아 꽃,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력을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얘는 자, 내용을 보면 아마존 수족관집. 아마존 수족관은 인위적인 공간, 도시를 상징하지. 인위적 공간, 도시. 원래 이제 수족관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열대에 있어야 되겠지. 열대어들은 이제 도시에 갇힌 현대인을 비유해. 도시에 갇힌 현대인.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 시공간적 배경이지. 세검정길도 그렇고 시공간적 배경, 시간 공간적 배경. 근데 명사형으로 이제 종결을 했지. 뭐 여름밤, 세검정길 그래가지고 어때? 시상을 집약하는 의미도 있어. 시상 집약 의미 강조 명사형으로 이제 강조를 해서 시상을 집약한다는 건 어때? 거기에 시의 흐름을 분위기를 이제 압축해 놓는다는 거지. 주제의식 같은 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이거는 이제 현대인의 어떤 생활상이 나타나지. 현대인의 생활상 어떤 소비적이고 장어구이는 또 물고기를 굽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비지향적인 모습, 뭔가 파괴적인 삭막한 모습. 아스팔트 뭐 기계들 이런 것들도 어때? 도시의 어떤 무생명함, 무생명성, 삭막함 같은 게 나타나지. 무생명성, 삭막함. 아스팔트에서 고무탄내가 난다. 후각적 이미지지. 열난 기계들, 이거 촉각적 이미지. 열난 기계들이 길을 끓이면서 자, 열난 기계들이 길을 끓이고 질주하는 여름밤. 화류법이야. 화류법.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자,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 이거는 어때? 밀림처럼 빽빽한 공간이라는 거지. 그리고 열대처럼 뜨거운 공간. 밀림처럼 빽빽하고 열대처럼 뜨거운 공간이지. 반어적이야. 반어적. 실제 밀림과 열대가 아니라는 거지. 아마존강은 어때? 생명력, 자유의 공간이지. 생명력과 자유의 공간인 아마존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서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이 마르다. 이거 역시 역설적 표현이지. 수족관 속에서 목이 마를 리가 없잖아. 물 속에 있으니까. 역설적 표현인데 생명력과 자유에 대한 갈증을 의미하지. 생명력과 자유에 대한 갈증. 변기 같은 귓바퀴에 소음, 부글거리는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니,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시는 정신적 풍요로움을 의미해. 정신적 풍요로움. 근데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한다라는 거는 어떤 자유에 대한 기원, 어떤 생명력 회복에 대한 기원을 의미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이 열대어 자체는 뭐를 의미하기도 해. 이 바라보는 화자와 어때? 동일시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자기 연민의 일종이라고 보기도 해. 자기 연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그러니까 내가 도시의 삭막함 속에 갇혀 있는데 내가 시를 읽은 거일 수도 있는 거지. 나 자신에 대한 선물인 거지.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노란 달 시각적 이미지면서 따뜻함, 포근함이 나타나지. 향기롭게 출렁이고 공감각이지. 시각의 후각화.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 후리지아 꽃 생명력을 상징하지. 역시 생명력. 네, 여기서 봐봐. 향기롭게 출렁인데, 자, 이거 원래가 뭘까? 이미지가 달을 표현했으니까 원래 시각이 맞는 거지. 향기로울 리가 없잖아. 그래서 시각의 후각화인 거야. 후각의 시각화가 아니라. 됐니? 모르겠는 거. 거기 문제 한번 풀어보자. 문제, 세 문제. 79페이지 빌려줄 몸 한 채. 화자는 나인데 배추의 성장 과정을 바라보고 있지. 성자는 거기 보면 따로 없으니까 독백 짚고 있어. 바라보는 대상은 거기 보면은 이제 배추인데, 배추 보면은 우리 이제 그 배추의 어떤 자기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배추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선입견.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실제 진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지. 배추는 뭐부터 찬다라고 생각을 했어? 속부터 찬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진실은 어때? 겉속 없이 이제 겉에서부터 속으로. 우리 뭐라 그래? 봄동이라고 들어봤니? 봄동? 봄에 이제 배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자란 거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이게 배추가 이제 어렸을 적에 잘라낸 거지.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솎아낸 거야. 너무 많은 배추들 중에서 이제 솎아내고 그 다음에 어때? 얘네가 이렇게 차면서 점점 이렇게 차다가 차오르다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런 배추가 되는 거지. 이 속이 다 찬.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대부분 생각하기는 속부터 차서 우리 조그만 배추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서 겉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 같잖아. 근데 이렇게 자란다라는 거지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지. 그리고 이런 배추의 상태를 이제 자기희생,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다음 주제는 자, 속이 꽉 찬 배추가 본디 속부터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속이 꽉 찬 배추라는 건 성숙한 생명을 의미해. 성숙한 생명이 본디 속부터 자라서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배추에 대한 선입견이지. 배추에 대한 선입견. 겉잎 속잎이라 할 거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미완성의 상태로 자란다는 거지. 미완성의 상태로 안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에서부터 자라나는 게 아니라 미완성 상태로 자라다가 그 중에 땅에 가까운 잎 몇 장이 스스로 겉잎이 되어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이거는 자기 희생을 의미하지. 자기 희생과 배려. 즐거이 몸을 빌려주는 사이. 즐거이 몸을 빌려준다라는 건 자발적 헌신이지. 남이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배려와 헌신을 하는 사이 결구가 생기는지라. 결구는 어떤 완성, 성숙함을 의미하지. 완성과 성숙함, 이 내면이 차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인간도 어때?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때?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점점 어때? 성숙한 인간이 되어간다라는 거야. 알부를 달듯 속이 차오르는 거라.
마음이 이미 길을 떠나 있어. 여기서부터 갑자기 시상 전환되지. 자기로 바뀌어. 배추에서 자기 자신으로. 마음이 이미 길을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돼. 늦은 계절. 이거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 화자의 상황. 채마밭 조금 빌려. 채마밭은 이제 채소밭이. 채소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을 심어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거. 빌려줄 몸이라는 건 희생과 배려지. 희생과 배려 없이는 결실이 없다라는 거야. 희생과 배려 없이는 결실이 없고,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이거는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이지.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것. 등불은 희망이지. 희망이 없다라는 것. 처음 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이거는 뭐야? 내가 먼저 뭔가 베풀어야 뭔가 길이 생긴다라는 거지. 내가 먼저 베풀어야 길이 생기고, 길만 찾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헌신과 배려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배추를 통해서 깨달은 거지. 자, 모르겠는 거 괜찮니? 풀어보자. 89페이지 고공가. 여기서부터 이제 고전시가야. 고공가는 이제 임진왜란 상황에서 이제 그 임진왜란 겪고 나서 나라가 어지러운데, 이 상황을 이제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비판하고, 이제 왕의 입장에서 이제 그 관리들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시야.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이 지은 건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임금이 뭘로 나와? 주인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주인을 모시는 머슴이 이제 관리들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비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 관리들을 어떤 그 전쟁 후에 자신의 일을 제대로 이 관리들을 비판하는 거지, 하지 않나. 이 머슴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아르바이트생이야. 그러니까 노비랑은 달라. 노비는 노예지, 소유야. 그 주인 소유였던 그 노예 같은 개념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머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야. 돈을 받고서 세경이라고 그러지. 머슴이 받는 걸 세경이라고, 이거 세경을 받고 일하는. 관리들이 이제 머슴에 빗대어가지고 게으른 관리들을 비판하는 거지, 임금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임금이 화자가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임금이 지은 건 아니고 허전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지. 그래서 이제는 일단은 고공이라는 것 자체가, 고공이 머슴이라는 뜻이야. 이제는
있니? 보자. 집에 옥밥을 얹고 들먹는 저 고공아 라고 하는데 집에 옥밥을 얹고 제쳐놓고 들먹는 이 집 저 집 빌어먹는 저 고공은 이제 벼슬아치를 의미하지. 벼슬아치. 머슴들아 이 벼슬아치들아 우리 집의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집 기별이라는 건 우리 집의 역사를 의미해. 즉 조선의 역사를 의미하지. 우리나라의 역사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어 삿 꼬면서 새끼 꼬면서 니르리라. 자 여기서 이제 집주인이 이제 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시를 진행하고 있지. 처음에 할아버지 사람살이 하려 했지. 처음에 할아버지는 큰 할아버지 즉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를 의미해. 이성계 임금이 나라 조선을 건국했을 때 사람살이 하려 했지라는 거는 건국을 의미하지. 건국. 인심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모다. 풀 베고 털을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조선을 건국한 거지. 조선 건국. 서리, 보습, 장기, 소로 전답을 기경하니 여러 가지 농기구로 전답 이제 논과 밭을 만들어내니 농사를 지으니 오려놓은 텃밭이 여드레 가리로라. 여드레를 지을 농사할 분량이라는 건데 이건 조선 팔도를 의미해. 조선 팔도 비유적 표현이지. 자손의 전계 자손 대대로 이제 물려받아서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초반에는 어때? 관리들도 잘했다라는 거지.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완전히 관리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저희마다 여름지어. 여름은 여기서 농사를 의미해. 농사를 지어서 가음열타 부유하다라는 거야. 풍족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이 해미하지 없어. 해미라는 건 뭐야? 생각하다, 걱정하다 이런 건데 해다가 생각하다였지. 해다 혹은 해다. 그래서 햄이라는 건 뭐야? 여기서 햄, 생각, 걱정 같은 거지.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했지. 햄, 해움, 해움 이런 것들 전부 다 햄가림 이런 것들. 생각이 아주 없어서 밥사발이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다 크나. 자 이거는 뭐야? 나태하고 이기적인 관리들의 행태가 나타나지. 나태하고 이기적인 관리들의 행태.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밥사발은 여기서 뭐를 의미해? 녹봉, 벼슬자리를 의미하지. 녹봉, 벼슬자리. 녹봉은 월급이지. 벼슬아치가 받는 월급. 그리고 동옷은 역시 이제 벼슬자리 내지는 이권을 의미해. 벼슬자리 이권, 입는 것이니까. 먹는 것, 입는 것을 놓고서 싸운다는 건데 뭔가 이제 녹봉이나 벼슬자리를 놓고서 이권을 놓고 싸운다는 거지. 마음을 다투는 듯, 호소를 세우는 듯. 호소는 여기서 이제 우두머리 머슴인데 그거를 세우는 듯, 이거를 시기하는 듯 탐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탐욕적인 모습. 호소는 여기서 잠깐만 우두머리 머슴이라기보단 주인이라고 해야 되겠다. 주인. 무슨 일을 감들여 힐끗힐끗 하나 싼다. 서로 이제 어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지. 너희네가 이를 안 잊고 시절조차 사나와. 시절조차 사납다는 거는 흉년이 들었다는 거지. 흉년이 들어서 시절조차 좋지 않아서 가뜩이나 내 세간이 풀러지게 되었는데, 즉 나라 살림이 어렵게 되었는데 엊그제 화강도는 임진왜란이지. 임진왜란 외적을 의미해. 외적. 화강도에 가산을 탕진하니 즉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나라가 힘들어졌는데 집 하나 불타붙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이제 먹고 살기가 막막할 정도로 어때? 나라 사정이 안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크나큰 세사를 어찌하여 이르더뇨. 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느냐. 나라의 살림살이가 엉망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김과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을 먹어 살아. 각성을 촉구하지. 김과 이가는 여기서 양반의 대표적인 성씨잖아. 그래서 양반들아, 이 관리들아, 나라를 위해서 새 마음을 먹어라 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희네 혈 먹는다 햄 혈나 아니손가. 너희들이 젊다고 햄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느냐. 한솥에 밥 먹는다는 건 같은 조정에서 벼슬살이 한다라는 거지. 같은 주인 밑에서 벼슬살이해. 같은 조정에서 벼슬살이 하면서 매양회회하냐. 서로 이제 셈하고 싸우기만 하는 거지. 한마음 한뜻으로 여름, 여기서 그 농사지. 농사를 지었으라.
한 집이 가업열면 한 집이 부유하면 옥밥을 분별하랴. 즉 나라가 부유하면 어때? 벼슬자리도 더 많아지고 서로 다툴 일도 없어진다는 거지. 누구는 쟁기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 이제 협력을 하라는 거야. 서로 당파 싸움하지 말고 협력해서 밭을 가이고 논 삶아 벼 세워 던져두고 날 좋은 호미로 김을 매하스라. 열심히 일하라는 거지. 관리들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라. 산전도 거칠었고 문혼도 기워간다. 농사를 짓지 않아서 이제 밭이나 논이 다 안 좋아진다는 거지. 사리피 물목나셔 벽 곁에 세울라. 도롱이와 삿갓을 이제 세워놓고 허수아비 세워놓고 실석에 호미 싣고 기음을 다 맨 후에 실석에 호미 싣고 풀을 다 뽑은 후에 삿고기 뉘 잘하며 셔물한 뉘 엮으랴. 자, 새끼고기는 누가 하고 지프로 만든 그릇 한 섬 두 섬 할 때 그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벼 담을 이제 그릇은 누가 만들겠느냐. 너희 제주 세하려서 자라자라 마스라. 각자 일에 충실해라 라는 거지. 너희 제주에 맞춰서 각자 일에 충실해라. 자, 그 다음에 가을 거둔 후면 가을에 이제 농사 곡식을 다 거둔 후면 성조를 언이 아니하니. 성조라는 건 지붕을 새로 얻는 거야. 집을 이제 짓는 거. 지불한 내 지을게 우물한 내 묻어라. 너희 제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너희 제주들의 임금이 다 알고 있으니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였어라. 너희 벼슬자리 자꾸 이제 욕심내지 말고 자기 제주에 맡아서 하라는 거지. 멍석에 별을 넣은들 좋은 해 구름 끼어 변일을 언제 보며. 만약에 이제 별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제 해가 없으면은 어때? 이 언제 햇볕을 봐서 마르겠으며. 이건 어때? 시대 현실이 좋지 않다라는 거지. 시대 현실이 좋지 않아. 그래서 나라 상황도 안 좋은 거지. 방아를 못 찍거든 거칠거나 거칠은 올벼. 이거는 이제 껍질이 바뀌지 않은 벼지. 올벼를 옷 같은 백미 될 줄을 그으니 누가 알겠느냐. 네 알아서 오리스니. 이건 누가 알겠느냐. 이거는 뭐야? 일을 하지 않고 탁상공론만 일컫는 관리들을 비판하는 거지. 일을 하지 않고 탁상공론만 일컫는 관리들을 비판을 해. 그러니까 방아도 찢지 않으면서 벼가 백미가 될 수 있겠느냐. 껍질 안 깐 벼가. 너희네 데리고 새 살이 살자 하니. 너희 관리들을 데리고 새 나라를 만들자 하니. 엊그제 왔던 도적이 아직 멀리 갔다 하니.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도 이제 침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외적이. 너희네 귀는 없어 저런 줄을 모르간데 화살은 전혀 없고 옷밥만 다투는구나. 이거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지 않고 당파 싸움만 한다는 거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지 않고 당파 싸움만 하고 있어. 너희네 데리고 춥는가 줄이는가 죽조반에 아침 저녁으로 더 해다 먹였거늘. 일반 백성들 먹이기 전에 관리들부터 먹였는데 은혜란 생각 아니하고 제일만 하려 하니. 햄해는 새 들이니 어느 제에 얻어 있어. 햄해는 이거는 거 생각 있는 새 들이니 새 머슴을 어느 때 얻겠는가. 새로운 인재의 출현을 고대하는 거지. 새로운 인재가 출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야. 얻어 있어서 집일을 마치고 씨름을 잊으려뇨. 새 들이니는 그래서 새로운 인재지. 새로운 인재. 나라에 도움이 될 인재. 너희 일 애달파 하다가 새끼 한 살이 다 꼬았구나 라고 하지.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머슴들을 비난하면서 너희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힘들다. 제대로 일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어디 1, 2번 한번 풀어보자. 자, 133페이지 서경별곡. 이거 이제 고려가요 계열이지. 이번에 보면은 이제 고려가요가 2개 들어왔어. 연기글제. 서경별곡하고 정과정이거든. 정과정은 이제 향각의 고려가요고, 요거는 이제 고려가요 제대로 된 걸로는 유일하게 들어온 거지. 그래서 서경별곡의 서경은 이제 평양을 의미하지. 별곡이라는 거는 뭐야? 뭐 특별한 노래이거나 아니면은 이별 노래. 여기선 이별 노래야. 그래서 보통 이제 고려가요 계열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것들이 나타나지. 뭐가 있어? 일단은
후렴구, 여음구가 발달했고 남녀 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남녀 상열지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경별곡 자체가 이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노래들에서 인기 있는 부분들을 가져와가지고 짜집기 한 노래에 가까워. 그래서 주제의식 각 연마다 주제의식이 달라. 이거는 이제 당시 유행가들을 모은 형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정석과 유견과 서경별곡 이연이 같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 서경별곡과 주제의식에서 유사하지만 화자의 태도가 다른 걸로 서경별곡이 좀 더 적극적이고 가시리가 좀 더 이제 소극적이지. 가시리랑도 많이 비교를 하지. 항상 서경별곡은 주제는 이별의 정한. 이 세 개의 연이 전부 주제의식이 달라. 그래서 이제 하나의 노래가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서경이 아재가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거 ABA 구조가 나타나지. ABA 구조로 이제 앞에 부분을 나타내는데 서경은 여기서 이제 평양이 이제 공간적 배경이고 서경이 아재가 서경이는 ABA 구조인데 아재가는 여기서 뭐야? 여음구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여음구. 여음구, 후렴구를 보통 이제 뭐 섞어서 사용하기도 해. 여음구는 어때? 운율 맞추기 위한 거고 후렴구는 뒤에 반복되는 건데 둘이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 흥을 돋우기 위한 좋은구라고 그러기도 해. 만대 조흥흥 흥을 만드는 구.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서울은 원래 뭐야? 수도라는 뜻이지. 원래 이제 그 경주의 서라벌에서 왔지. 서울이지만은 위 두어렁청 도어렁청 다링디는 뭐야? 후렴구. 근데 악기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라고 보기도 해. 악기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라고 보기도 하고 후렴구 뒷부분이 반복되는 거. 닭꼰대 아재가 닭꼰대 소성공 고요만은. 자, 닭근대는 뭐야? 바닥을 닦은 곳, 즉 발전된 곳을 의미하고 소성경은 작은 서울을 고요만은은 원래 괴요만은의 옥이라고 생각하지. 보통은 오타. 괴다라는 게 뭐야? 사랑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사랑하지만은 괴요만은 요거를 이제 고요만은으로 옥이 잘못 적었다라고 보는 거지. 고예만은. 여해물은 여의다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 여희다. 원래 오늘날에 이제 여의다지. 여의다는 세 가지 경우에 쓰인다고 그랬어. 현대에서도 그렇고 일단 이별하다. 그 다음에 어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다. 마지막으로 딸을 시집 보내다. 지금도 이제 딸을 여의다라는 표현을 써. 근데 여기서는 이별하다의 뜻으로 쓰였지. 그래서 여해물론 하면 이별하기보다는 아재가 이별하기보다는 질삼배 버리고 질삼배는 여기서 여자의 생계를 의미하지. 여자의 생계.
그래서 여해물은 질삼배 버리고 괴실한데, 괴실한데는 괴다 사랑하다니까 사랑하신다면 울어곰 울며 쫀니노이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그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 태도가 나타나지. 가실이랑 달라.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제 날라놓지 살라하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잡사두어리만은 잡아둘 일이지만 이제 그 붙잡아둘 일이지만 서운하면은 아니올까 두려워서 붙잡지 못하고 보낸다. 그래서 소극적 태도가 나타나는데 서경발국에서는 어때? 반대로 붙잡는 태도가 나타나지 적극적으로. 자 그래서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지만 울어곰 뭐야? 강세전미사지. 보통 곰, 곧, 곰, 곧, 옷 이렇게 붙으면 다 강세전미사지. 강조해주는 울면서 이런 게 붙으면 이제 앞에 말을 강조해주는 강세전미사지. 그래서 울며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님에 대한 이별을 거부하는 이런 태도가 나타나지.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뭐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정성과 이변과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동일하지. 후렴구 부분을 제외하고. 그래서 고소리 바위에 지신들 기니딴 그치리니까 자 구솔은 여기서 뭐를 의미해? 구솔은 사랑을 의미하지. 구솔이 이제 바위에 떨어져. 바위는 이제 시련을 의미해. 구슬을 이제 꿰고 있는 끈은 뭐야? 이 끈은 이제 믿음을 의미하지. 사랑에 대한 믿음. 떨어진다. 떨어지는 거는 뭐야? 이별을 의미하지. 그래서 사랑이 시련을 만나 이별하게 된들 사랑에 대한 믿음이야 그치겠습니까? 이런 뜻이지. 그래서 구슬이 아재가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기니딴 끈은 여기서 이제 뒤에 보면은 신이딴이랑 매칭되잖아. 신은 여기서 믿음이고 끈은 여기서 이제 사랑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는 이제 구슬을 꿰놓는 끈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기니딴 그치리니까 그치지 않다. 서리법이지. 증문해 천년을 외오곰 여신들. 외오곰의 외오곰도 이제 강세전미사의 일종으로 보기도 해. 외오곰 외로이. 신이딴 그치리니까 믿음이야 그치겠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어때? 이제 임가에 대한 이별을 거부하다가 또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다가 마지막에 3년에 가면 대동강은 이별의 공간이야.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베네어노 하는가 사공은 원망의 대상이지. 여기서 이제 평양 남쪽에 대동강이 있는데 여기 이제 포고가 있고 이 포고에서 이제 사공이 배를 띄워가지고 님을 태우고 가는 거를 의미하지. 그리고 화자가 있고 님이 있고 사공이 있지. 그리고 건너편 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꽃은 여기서 뭐를 의미해? 또 다른 여인 을 의미해. 그리고 사공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를 욕하지. 그러니까 원래는 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은 거야. 떠나는 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는데 이 임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임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뭐를 원망해? 사공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원망하고 사공의 아내까지 원망하고 그 다음에 건너편 여자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강 건너가면은 여자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베네언 왔는가 사공아 원망의 대상이지. 그 다음에 내 가시는 각시 아내야. 내 각시 넘난지 음란한지 바람난지 몰라서 여다는 가다라는 뜻이지. 가다 지나가다. 그래서 지나가는 배에 얹었는가 사공아. 사공을 원망하면서 사공의 아내까지 원망하고 대동강 건너편 꽃 이거는 뭐야? 새로운 여인이지. 질투에 대해서 다른 여인을 배 타들려면 겉골이다 나는 여기서 여음곡 의미가 없는 온유를 맞추기 위한 곡이고 이제 꺾는 거는 누구를 의미해? 님이 가가지고 님이 이 여인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게 걱정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많이 봤던 작품이지. 모르겠는 거. 대동강은 이별의 공간, 이별의 잔초지. 대동강이 이제 서경 남쪽, 그 평양 남쪽에 있으니까. 근데
세 문제 풀어보자. 페이지 172페이지 정과정. 이거 정과정은 이제 정서라는 사람이 쓴 건데 고려 의종이 이제 이 사람을 유배를 보내면서 내가 네가 억울한 어떤 억울하게 유배 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좀만 거기 있으면은 내가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불러 올려줄게. 이제 수소로 다시 불러 올려가지고 벼슬 줄게라고 했는데 그러고서는 임금이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쓴 시가 이 정과정인데 정과정 자체는 이제 고려가요이긴 한데 향가계 고려가요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은 형태 자체는 향가랑 되게 유사해. 십부채 향가. 그래서 형태적인 측면은 십부채 향가의 특징이 나타나. 십부채 향가는 어때? 십부채 향가는 10줄로 되어 있고 요 특징 자체가 4구 플러스 4구 플러스 2구 형태로 돼 있지. 제막매가나 이런 거 보면 여기에 그리고 뭐가 들어가? 감탄사가 들어가지. 근데 이것도 어때? 총 몇 줄이야? 11줄이지. 11줄인데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들어가? 아소님하 그래가지고 십부채 향가랑 되게 유사한 부분이 있지. 형태 자체는 10줄이랑 비슷하고 무린말이 진짜 스르분지와 아의 부분을 하나로 묶으면 어때? 10줄이 딱 되고 물론 9번째 줄에 감탄사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10번째 줄에 감탄사가 나타난다는 게 되게 유사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가요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기록 자체가 한글 기록이 돼 있어. 한자 기록, 향차의 기록이 아니라. 향가는 어때? 향가는 원래 향차의 기록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고려가요를 치는 거지. 형태만 이제 향가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제는 임금에 대한 충절 그리고 그리움 같은 게 나타나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라 그래? 연군지정 그러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기도 해? 이 정과정을 최초의 충신연주지사라고 그러기도 해. 충성스러운 신하가 연모해 주인을 연모하는 노래 말씀. 그래서 이제 최초의 충신연주지사. 뭐 삼인곡, 송민곡 비슷한 거라는 거지. 자, 내용을 보면 내 ንም을 그리사와 그리워하면서 우나니. 님은 여기서 고려 의종을 의미해. 고려 의종 임금이지. 산 적동세와 난 이스타요이다. 산 적동세랑 자신이 비슷하대. 감정이입 대상이고 동일시 대상이지. 산 적동세. 적동세는 감정이입과 동일시의 대상이야. 아니시며 거칠으신다. 나에 대한 참소, 뭐 거짓 증언이 거짓이며 아닌 것을. 아은은 여기서 감탄사 혹은 여언구지. 잔월효성이 아시나이다. 잔월효성은 천지신명, 진실을 아는 존재지. 자연 혹은 신 이런 거지. 넋이라도 님은 한데 여져라. 이거는 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일편단심이 나타나. 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일편단심. 또 아의 감탄사 나오고 혹은 여언구. 벽이시더니 이러시니까. 우긴 사람이 누굽니까? 내게 허물이 있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없소이다. 나한테 잘못이 없다라는 거지. 무린말이신저 무리들의 말입니다. 무리들의 모함입니다. 스르픈저 슬퍼도 나의. 님이 나를 참아 잊으시니까. 그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지.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 님이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아소님아 님이시여 도람 들으셔 다시 들으셔서 괴오셔서 괴다 뭐야 사랑하다지 사랑해 주십시오. 주제의식이 나타나지. 창작 목적 주제의식이 나타나. 나를 다시 이제 어때 불러가지고 벼슬에 임명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지. 모르겠는 거 질문.
다음 보기 문제 2개 풀어보자.